안녕하세요. 수학유입니다. 2023학년도 9월 모의고사 공통 4점 해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3점짜리에서 쉽게 좀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가 한 문제 있어가지고 그 한 문제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6번인데요. 자, 이제 6번 역시 공식 있죠. 조치를 해보면 자, 이게 어떤 공식이냐면 3차 함수의 극대값이랑 극소값의 그 차이를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차이를 구하는 방법은 일단 똑같이 도함수를 구합니다. 그러면 3x 제곱 마 6x라서 3x로 묶어내면 x 마 2죠. 그럼 여기 이제 극대값이랑 극소값의 차이는 자 6분의 3. 그러니까 이제 도함수의 그 부호로 기억할 거면 6분의 3이라고 기억하시고요. 이제 원래 함수의 최고차항 기수로 기억할 거면은 이제 2분의 1로 기억하면 되고요. 뭐 편할 대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0이랑 2죠? 그러면 2-0의 세제곱이에요. 따라서 계산해주면 4잖아요. 그래서 극대값이랑 극소값의 차이가 4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극대값이 9니까 극소값은 4겠죠?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2차 함수 넓이 공식을 알면 사실 그 자동인 공식인데 자 이렇게 2차 함수 도함수가 있어요. 3차 함수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자 여기가 지금 0이랑 2잖아요.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이 아래에다가 3차 함수를 그리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 중 하나가 그 도함수의 정적분은 원래 함수값의 차이랑 같거든요. 이렇게 차이랑. 왜냐면 도함수를 쌓아 올린 값이 함수값의 차이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지금 극대값이랑 극소값의 차이겠죠? 극대값이랑 극소값이니까. 따라서 이 넓이가 이 극대값이랑 극소값의 차이가 돼요. 그러니까 이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2차 함수 넓이 공식이니까 6분의 3 2-0의 세제곱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해됐죠? 도함수의 넓이 공식이 극대값, 극소값의 차이가 된다 라는 거를 알면 좀 쉽게 계산할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사전 문제를 봐보면 9번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9번 뭐 삼각함수 그래프 문제죠. 자, 일단 fx가 코사인 6분의 파이 x고요. 뭐 주기를 먼저 구해야 될 것 같네요. 주기는 2파이를 6분의 파이로 나눈 거기 때문에 12예요. 딱 0부터 12까지 줬으니까 한 주기만 줬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뭐 그려봅시다.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겠죠? 자, 한 주기니까 여기가 12가 되고요. 자, 이렇게. 자, 이거랑 이제 y는 k랑 만나면 y는 k를 그으면 이런 식으로 그을 수가 있고요. 자, 첫 번째 만나는 좌표를 알파1, 두 번째를 알파2라고 하면 어떤 조건을 줬냐면 알파1이랑 알파2의 차이가 8이래요. 이제 뭐가 더 큰지는 몰라요. 뭐 중요하진 않고 차이가 8이라는 걸 이제 어떻게 쓸 수 있을지 차이가 8이라는 걸 이용해서 알파1, 알파2, k를 전부 다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쓰는 거냐면 항상 이제 코사인 함수는 이 가운데의 대칭이죠. 선대칭 함수잖아요. 가운데는 반죽이니까 6이에요. 여기 8이라는 길이도 절반으로 쪼개져서 4가 됩니다. 이렇게. 따라서 6에서 왼쪽으로 4칸을 간 거니까 알파1은 2고요. 반대로 알파2는 6에서 오른쪽으로 4칸을 갔으니까 이제 10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빼서 8 잘 나오죠? 자, 다시 fx에 대입하면 f2 값이 지금 k인 거잖아요. 그러면 코사인 6분의 2파이, 3분의 파이가 k라서
k는 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gx랑 비교할 수도 있겠죠? gx를 풀 때는 이제 꼭 안 그려도, 그러니까 지금 이거 마이너스 3 코사인을 그려야 되니까 좀 귀찮잖아요. 꼭 안 그려도 우리 이미 k를 다 알았으니까 계산만 해줘도 바로 베타 1이랑 베타 2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냥 gx랑 마이너스 3 코사인이랑 2분의 1이 같다고 하면, 자, 정리해주면 이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죠? 따라서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인 뭐 6분의 파이 x를 찾으면 돼요. 뭐 그래프 안 그려봐도 이거 할 수 있겠죠? 3분의 2파이랑 120도니까요. 그 다음에 파이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3분의 4파이죠. 따라서 x는 4 또는 8인데 이제 이게 베타 1, 이게 베타 2가 되겠죠. 뭐 물론 반대일 수도 있죠. 아무튼 문제에서는 차만 물어봤으니까 베타 1 마이너스 베타 2만 물어봤으니까요. 차이는 이제 4겠죠? 이런 식으로. 자, 넘어갑시다. 10번 문제. 10번 문제는 이제 속도와 거리 문제죠. 뭐 한 문제 역시 꼭 나오는 유형이니까. 수직선 위에 점 6. 혹시 이런 거 보고 좀 당황했을까봐 뭐 6,0으로 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저표 평면이 아니라 수직선이라서 원래 이렇게 표현해요. 좀 생소한 표현일 수 있을까봐. 항상 이런 문제는 발문을 먼저 보는 게 좋은데요. 발문을 보면 점 P와 점 A 사이의 거리예요. 그 말은 결국 점 P의 현재 위치를 물어보는 거라서, 현재 위치는 속도함수를 부정적분해서 위치함수를 찾는 식으로 우리 가기로 했었죠. 따라서 부정적분한 거를 생각해보면 VT를 부정적분을 하겠습니다. 그럼 XT가 나오고요. T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 되고, 이제 뭐 항상 그렇듯이 원점을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적분 상수 C는 바로 0이 돼요. 거의 보통 원점을 출발한다는 조건으로 많이 쳐서, 자, 이렇게 잡히고요. 그 T가 2에서 T에다가 2를 대입해보면 8 플러스 2A가 되죠. 그러니까 8 플러스 2A랑 그 점 A, 아까 6이었죠? 6 사이 거리니까 빼서 절대값 꼭 씌워줘야 돼요. 이게 10이구나 를 알 수가 있어요. 정리하면 2 플러스 2A의 절대값이 10인데, 뭐 절대값 풀어서 케이스 나눈 다음에 그 A가 양수라고 있어요. 양수인 거 봐도 되고, 사실 A가 양수면은 바로 절대값 안에가 다 양수니까 절대값이 그냥 풀려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정리해보면 A가 4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넘어갈게요. 11번 문제. 자, 이제 준킬러 라인에 들어왔는데요. 그 6월 모의고사보다는 11번, 12번이 좀 더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11번, 12번까지는 좀 맞출 수 있는 방향으로 수능 때까지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1번은 이제 거듭제곱근 중 실수 유형이죠. 보통 뭐 n제곱근 중 실수가 몇 개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는데, 이제 이 문제는 개수를 물어보지 않고 모두 곱한 값을 물어봤어요. 사실 모두 곱한다 이런 표현은 기출에는 처음 보는 표현인 것 같긴 한데, 그 이번에 수능 특강에 좀 자주 등장했던 표현이죠. 이거는 진짜 좀 EBS 연계가 좀 두드러졌던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자, 해보겠습니다. 일단 네 제곱근 중 실수인 거는 몇 개일까요? 몇 개인지 일단 알아야죠. 자, 지수꼴은 항상 양수라서 양수의 짝수 제곱근은 2개죠? 그래서 이제 모두라는 말을 쓴 거예요. 2개니까. 실제로 2개를 구해보면 4제곱근 루트 3의 이제 fn이랑 마이너스 4제곱근 루트 3의 fn 이렇게 2개가 나오고요. 모든 이런 거듭 제곱꼴은 다 유리수 지수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게 계산이 편하죠. 그래서 다 유리수 지수로 바꾸면 루트 3의 fn은 3의 2분의 fn 제곱이죠. 근데 다시 거기다가 4제곱근을 하니까 또 4분의 1 제곱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3의 8분의 fn이고요. 이거는 마이너스 3의 8분의 fn이 되겠죠? 따라서 둘이를 곱하면 마이너스 3분의 3의 4분의 fn제곱이 되고요. 이게 마이너스 9이려면 와 3의 제곱이죠. 그래서 4분의 fn이 2니까 fn이 8이라는 걸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스텝이고요. 이제 이것이 끝나진 않고 위에 이제 함수를 줬어요. fn이 8이라는 건 뭐 그대로 대입을 해볼게요. x 자리에 n 대입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8이라는 거죠. 근데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의 개수가 2개래요. 뭐 이 표현도 좀 생소했을 거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뭐 그림을 그려보면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결국 이것도 y는 n-2의 제곱이랑 y는 8-k 뭐 상수함수겠죠. 이제 연립하는 교점을 보는 식으로 표현되는데 우선 y는 마이너스 n-2의 제곱이라는 게 가운데 축이 2고요. 2차 함수로 나오죠. 물론 n은 이제 자연수예요. 근데 이제 여기다가 이제 y는 이렇게 y는 8-k를 긋는 상황인데 두 개가 나온다는 건 이렇게 양쪽에서 두 개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려면 여기가 1이거나 3이거나 아니면 뭐 이제 조금 더 아래로 간다면 0이거나 4거나인데 알다시피 0은 자연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0부터 0이랑 4는 안 되고요. 딱 1이랑 3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뭐 둘 중에 아무거나 대입하면 되겠죠. 1을 여기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1이라서 마이너스 1이 8-k가 되려면 k는 9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2번 해보겠습니다. 12번은 좀 오랜만에 보는 유형인 것 같아요. 함수의 극한이 공통에서 나온 거는 뭐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네요. 좀 평가원에서는 옛날인 것 같은데 좀 당황했을 법한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AH랑 CH만 잘 그 t에 관해서 표현해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그 A랑 H가 나오는 점은 이제 A랑 B에서 즉 X제곱이랑 X 플러스 T의 교점에서 나오는데요. 이제 인수분해가 안 돼요.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되면 생각하는 방법은 두 가지죠. 근과 기수 관계를 쓰거나 아니면 근해 공식을 쓰거나 뭐 둘 다 어떤 걸로 해도 뭐 편하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둘 다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근과 기수 관계를 쓸 거면 일단 알파, 베타로 잡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AH와 CH를 전부 다 알파, 베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AH는 알파 플러스 베타고요. CH는 자 X제곱이라 Y축 대칭이에요. 따라서 여기 왼쪽에 C의 X좌표는 마이너스 알파예요. 그래서 아까 AH가 알파 마 베타죠. 알파 마 베타고 CH는 베타에서 마이너스 알파를 빼는 거라 베타 플러스 알파예요. 따라서 이렇게 다 쉽게 구할 수 있죠. 알파 마 베타는 x제곱 마 x 마 t 2차 방정식의 근이 지금 알파 베타인 상황인데 알파 마 베타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4알파 베타 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1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4t 루트를 씌워줘야 됩니다. 루트 씌워주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그냥 1이겠죠. 따라서 이제 극한 식에 넣어서 여기 식에 넣어서 풀어주면 t가 0 플러스로 갈 때 AH-CH죠. 따라서 루트 1 플러스 4t 마이너스 1t가 됩니다. 유리화 시켜주겠죠. 이제 분자 분모에 루트 플러스 1을 곱할 거예요. 그러면 1 플러스 4t 마이너스 1이 되고요. 분모는 t에다가 루트를 곱할 건데 좀 팁을 주면 이게 지금 t에 0을 대입하면 1-1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루트 플러스 1을
분자 분모를 곱한다는 건 1 플러스 1꼴을 곱한다는 거라서,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루트 1 플러스 4t 플러스 1인데 어차피 이게 1 플러스 1꼴이 된다는 걸 바로 알면 굳이 루트를 다 적지 않아도 그냥 2만 곱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정리하면 t분의 4t는 4고요. 분모에는 2가 깔리니까 답은 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이제 근과 계수 관계로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 사실 뭐 AH에서 CH를 빼라고 했으니까 빼면 마이너스 2베타잖아요, 사실. 베타를 이제 그러니까 베타 하나를 물어봤으니까 베타는 직접 여기서 이제 근해 공식을 써가지고 해도 되죠. 베타는 이제 알파 베타 중에 작은 거잖아요. 그래서 1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4t가 되고요. 이렇게. 따라서 이제 2베타 마이너스 2베타에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1 플러스 4t가 돼서요. 사실 이 식은 뭐 아까랑 똑같죠? 그래서 답은 똑같이 2로 나옵니다. 뭐 둘 중에 하나로 이렇게 잘 풀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이제 13번부터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져요. 특히 이 13번 문제는 좀 도형치고는 난이도가 있어가지고 21번에 들어가 있어도 좀 이상하지 않을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알다시피 뭐 삼각형의 활용이죠.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 자, 우선 이제 여기 라인 조건이 중요하죠. CE가 4고 ED가 3루트 2고요. 여기 각도가 4분의 3파이라고 했어요. 자, 물어보는 게 AC 곱하기 CD인데 일단 두 개의 곱을 한 번에 구하는 거는 사실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하나 구해야 되는데 CD를 먼저 구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CD를 먼저 구해보면 여기가 CD니까 이 CD를 포함하는 삼각형을 만드는 게 좋겠죠. 이미 나와 있듯이 C가 4고 ED가 3루트 2니까 여기 삼각형에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CD의 길이를 구하려면 여기 각을 알아야 되는데 이 각도 구할 수가 있죠. 왼쪽이 4분의 3파이니까 여기는 4분의 파이가 됩니다. 따라서 CD의 길이는 뭐 CD의 제곱이죠. CD의 제곱은 16 플러스 18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3루트 2 곱하기 코사인 4분의 파이죠. 코사인 4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2니까 이렇게. 자, 이거는 루트 2 루트 2 사라지고요. 정리하면 34에다가 24를 뺀 거라 10이 나와요. 제곱이 10이니까 CD는 루트 10이겠죠. 첫 번째 CD를 찾았어요. 자, 두 번째는 AC를 구하는 건데요. AC는 여기의 길이고 역시나 AC를 포함하는 삼각형을 잡아줘야 돼요. 이제 뭐 많은 방법이 있는데 이제 쌤은 여기 AC를 포함한 삼각형을 이걸로 잡을게요. ADC죠, 이렇게. 왜냐면 ADC는 그 외접원이 이 주어진 이 전체 원이에요. 그래서 사인 법칙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AC의 길이를 구하려면 AC랑 마주보고 있는 여기 각을 알아야 돼요. 그럼 사인 법칙을 써서 이 AC를 구할 수가 있죠. 자, AC의 길이는 이 외접원의 반지름을 라지 R이라고 하면 이 R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한 거죠. 왜 그러냐면 사인 법칙에 의해서 사인 세타분의 세타가 마주보고 있는 이 물음표 AC죠. AC는 2R이잖아요. 세타 넘긴 거예요. 그래서 AC는 2R 사인 세타. 우리 이 세타도 구할 수가 있는데 그 아까 그려놨던 이 빨간색 삼각형에서 세 변의 길이 전부 다 알고 있죠. 이 세타도 구할 수가 있죠. 뭐 세타 먼저 해보면 코사인 세타는 자, 이웃한 거의 제곱이죠. 그래서 10 플러스 18 마이너스 마주보고 있는 거는 빼는 거죠. 2 곱하기
루트 10 곱하기 3 루트 2 라서 이거는 12. 그 다음에 분모는 12 루트 2라서요. 12 루트 5라서 루트 5분의 1이 되고요. 코사인이 루트 5분의 1이면 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2겠죠? 따라서 이제 R만 구하면 됩니다. 사인 세타도 구했으니까요. R을 구하는 방법은 이게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일단 외접원의 반지 이름이니까 외접원의 반지 이름을 표현을 해줘야 돼요. 외접원의 반지 이름을 만드는 방법은 원 위의 점에서 이렇게 원까지 이렇게 중심이랑 이어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개의 보조선을 그렸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길이는 R이고요. 여기는 R에서 지금 4를 뺀 거죠. R-4. 그리고 아까 여기 빨간색은 그 3루트 2였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초록색 삼각형에서의 다시 한번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 각도 현재는 4분의 3파이겠죠? 그래서 한 번 더 코사인 법칙을 써줄 수가 있습니다. 코사인 법칙을 바로 R에다 적어볼게요. 그럼 코사인 3분의 4파이가 자, 이웃한 두 쌍의 변의 길이의 제곱이죠. R-4의 제곱 플러스 18 마이너스 마주보고 있는 건 빼는 거죠. R의 제곱 2 곱하기 R-4 3루트 2인데 코사인 4분의 3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죠. 이거 정리해주면 2 약분 되고요. 루트 2가 넘어가서 이렇게 2로 바뀌어요. 그리고 R의 제곱 해서 사라지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8R에다가 플러스 4의 제곱 16 플러스 18 그리고 넘어가면 우변에는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요. 마이너스 6 R-4가 되고요. 정리하면 8R 플러스 34가 마이너스 6R 플러스 24라서 정리하면 12R이 돼요. 따라서 R값은 5라는 걸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아까 AC 우리 구하는 거였잖아요. AC 길이는 여기 위에 AC는 R이 5였으니까 10 곱하기 사인 스타는 루트 5분의 2였죠? 정리하면 루트 5분의 20. 자, AC가 루트 5분의 20이니까 둘이 곱해주면 루트 5, 루트 10, 루트 2만 남죠? 20 루트 2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넘어가겠습니다. 14번. 14번 이제 정적분 활용 문제죠. 기억니은 디귿 문제치고는 상당히 까다로워요. 요즘 이제 스타일이 좀 기억니은 디귿도 어렵게 내는 게 좀 트렌드인 것 같긴 한데 좀 기억부터 만만치는 않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그 이제 선지 구성이 계속 두 가지를 물어보는데 첫 번째는 G0이고요. G0은 두 번 언급이 되어 있죠. 두 번째는 G-1이에요. G-1은 세 번이나 언급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은 G0이랑 G-1을 이렇게 크게 위에 적어놓고 시작을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자, 하나하나 해볼게요. G0은 여기다가 0 대입한 거긴 하죠. 그래서 대입을 해주면 0부터 1까지 fx dx에다가 0부터 1까지 절대값 fx dx를 빼는 거죠. 그 다음에 G-1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거니까 마 1부터 0까지. 그럼 뒤에 절대값 빼는 거는 똑같죠. 이런 식으로. 자, 이제 기억부터 하나하나 해볼게요. 사실 이거 두 개 구하면 이제 여기 GT는 안 봐도 돼요. 이제 네, 위에는 안 봐도 돼요. 자, 그래서 기억부터 해보면 G0이 0이면 이제 여기서 말한 이 빨강이 0부터 1까지 fx dx 마이너스 0부터 1까지 절대가 fx dx가 0이라는 거잖아요. 그 말이 이제 이 정적분이랑 이 정적분이 같다는 건데
그러려면 이 안쪽이 같아야 돼요. fx랑 절대값 fx가 같아야 돼요. 둘이 같으려면 fx가 0 이상이겠죠? 언제? x가 0부터 1에서 이렇게. 그래서 0부터 1 사이에서는 fx가 양수라는 조건을 얻어요. 이제 문제 위에 보면은 f0도 0이고 f1도 0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fx의 개형을 좀 찾아줄 수가 있어요. 3차 함수니까 fx가 최고점 계수가 1이니까 양수죠? 이렇게 생겼을 건데 fx가 0부터 1 사이에서는 양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0이랑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자, 이게 fx. 자, 그럼 두 번째. 그 g-1이 음수냐고 물어봤는데, 자, g-1은 여기 위에 있죠? -1부터 0까지 fx dx 마이너스 이건데, 자, 보면 이제 우리 그래프를 그려놨으니까 정적분을 그래프에서 넓이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1부터 0까지의 정적분은 여기를 -1이라고 하면 여기에요, 여기. 즉 음수고요. 자, 뒤에 0부터 1까지의 절대값 fx는 사실 이미 절대값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게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상관없이 이건 무조건 양수란 말이에요. 음수에서 양수를 빼니까 이건 당연히 음수겠죠. 따라서 기억 g-1 음수라고 했는데 기억은 맞습니다. 자, 니은. 자, 니은은 g-1이 양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제 아까 바로 기억에서 했던 생각이 드는 게 아까 기억의 결론은 g-1이 음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일단 안 되겠죠. 자, 이제 3차 함수 개형을 찾을 건데 위에 보면 알겠지만 실근이 3개가 있어요. 0, 1, 뭐 얼마. 3개의 실근에서 0, 1이 어딘지를 결정해주는 경우의 수는 3C2잖아요. 3개 중에 2개를 뽑는 경우의 수니까 따라서 케이스가 3가지가 나와요. 0, 1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근데 일단 g-1이 0보다 큰 개형을 찾으려면 일단 이거는 안 돼요. 왜? 아까 g-1이 음수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나머지 2가지의 개형이 나오는데 2가지의 개형은 자, 이렇게 그려두고 자, 하나는 이렇게 0이랑 1이 있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이렇게 0이랑 1이 있는 게 있죠. 아까는 이제 맨 처음 거 2개가 다 0, 1이었으니까 나머지 2가지 경우가 이건데 첫 번째랑 두 번째라고 이름을 붙입시다. 자, g-1이 양수인지를 바로바로 판단해 볼게요. 여기서 역시나 아까처럼 기억처럼 그래프가 있으니까 개형 보고 바로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자, -1이 여기 정도 있겠죠? 따라서 -1부터 0까지 정적분은 음수예요.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음수. 자, 뭐 느낌이 오죠? 0부터 1까지는 다시 이거 무조건 양수예요. 그래서 음수에서 양수를 빼니까 아까 기억에서 g-1이 음수였듯이 이때도 g-1이 음수가 나와요. 음수 나오면 안 돼요. 양수 나와야 되니까. 두 번째 케이스가 이제 우리가 원하는 케이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사실 언제 양수인지는 아직 확실하게는 나오지 않았죠. -1이 어디에 있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1이 여기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렇게 바깥쪽에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둘 중에 뭘지를 비교해 봅시다. 이제 여기서 풀이 과정이 이제 2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도 되고 아니면 이제 수식으로 풀어도 돼요. 근데 어차피 디귿을 풀려면 수식으로 풀어야 돼서 사실 뭐 평가원의 출제 의도는 이제 수식으로 푸는 것 같긴 한데 쌤도 처음에 니은을 풀 때는 그냥 그래프로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래프로 해석을 하는 것도 알려줄게요. 항상 이 그래프 같은 거의 핵심은 경계를 찾는 거예요. 경계를. 지금 -1이 여기 실근 뭐 이제 니은 발문에서 K라고 나와 있죠. 이 -1이 K보다 오른쪽에 있냐 왼쪽에 있냐가 핵심인 건데 그럼 그냥 K가 -1일 때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럼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고요. -1, 0, 1이니까 이거 지금 점대칭 함수예요. 자, 이때는 여기 G1, G-1
지금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중적분에서 0부터 1까지의 넓이를 빼면 이 지금 파랑이랑 빨강의 넓이가 똑같기 때문에 이때는 G-1이 0이 나와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G-1이 양수인 거를 찾는 거니까 양수가 되려면 이제 이 fx라는 그래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파란색 부분이 위로 올라가야 될까? 아니면 아래로 내려가야 될까? 자, G-1이 양수라는 건 한번 좀 세팅을 해볼게요. 이 파란색의 넓이를 A라고 하고요. 이 빨간색의 넓이를 B라고 한다면 G-1이라는 거는 사실 A에서 B를 빼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지금 상황이 여기가 A 그 다음에 여기가 B니까요. A에서 B를 뺐는데 양수다라는 거는 파란색 넓이 A가 더 커져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파란색이 더 커지려면 파란색을 위로 들어 올려야겠죠. 파란색을 위로 들어 올리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0이랑 1은 무조건 실근해야 돼요. 파란색이 이렇게 커졌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은 여기에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프를 들어 올렸으니까 자연스럽게 여기 K 값이 바깥으로 밀려나잖아요. 그럼 반대로 마이너스 1은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따라서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넓이가 여기 0부터 1까지의 넓이보다 훨씬 더 큼을 알 수가 있어요. 직관적으로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니은은 참이죠. 자, 이제 이렇게 푸는 게 이제 그래프 그려서 푸는 풀이었고요. 뭐 당연히 수식으로도 가능하죠. 수식으로도 한번 해볼게요. 어차피 디귿 할 때 수식을 똑같은 걸 또 써가지고 자, 이제 수식으로 한다는 거는 그 G-2를 다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적분을 다 한다는 거고 정적분을 다 하려면 fx를 세팅을 해줘야 돼요. 우리 개형을 찾았으니까 개형까진 찾아야 돼요. 수식으로 하려고 해도 k랑 0이랑 마이너스 1이 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서 x-k, x-1이 나오겠죠. 따라서 이제 이거를 실제로 계산을 다 해주면 g-1이라는 거는 마1부터 0까지 fx dx x마 k 다음에 x마 1 dx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절대값 x 마이너스 k x 마이너스 1 dx. 근데 이제 그래프 개형상 0부터 1까지가 fx가 음수예요. 따라서 여기 절대값을 지우고 플러스로 바뀌겠죠? 자, 이거 계산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어차피 안에가 fx로 동일하잖아요. 구간을 합칠 수가 있어요. 따라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 안에 걸로 합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거 이제 계산을 해야겠죠? 계산을 해보면 뭐 전개해서 계산을 해야겠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 세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 x제곱 그 다음에 kx dx잖아요. 이제 마 1부터 1까지니까 이렇게 굳이 한 이유가 있는 거 알죠? 이제 기함수가 되는 거는 다 날려서 홀수차항은 다 날아가겠죠. 이렇게 결국에는 짝수차만 계산을 하면 돼요. 따라서 2 곱하기 마이너스 2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3분의 1 k 플러스 1 x 세제곱 0부터 1까지가 되겠죠? 정리하면 3분의 2 k 플러스 1이 돼요. 이게 바로 g-1 계속 쓸 거라서 여기 위에 딱 적어 둘게요. g-1은 마이너스 3분의 2 k 플러스 1이에요. 저는 칸이 없는 관계로 이거를 지울게요.
자, 디귿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G0도 구해야 되는 거니까 G0은 역시나 아까 말했듯이 절대값은 플러스로 바뀌어 나온다고 했죠? 0부터 1까지 fx, dx. 자, 아까 fx, dx가 x 세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나왔었죠? 이렇게 계산해주면 2 곱하기 4분의 1 x 4제곱 이거고요. 계산을 하면 4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k 플러스 1 2분의 1k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 k랑 k는 k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정리하면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k니까요 6분의 k겠죠. 그 다음에 4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2분의 1이에요 2를 곱해주면 3분의 k 마이너스 6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G0도 3분의 k 마이너스 6분의 1이고요. 좀 한번 지울게요 다시. 저 우리 니은 그 이어서 풀고 있는 거였죠? 니은 해보면 이제 끝났어요. 그 G0이랑 G-1을 다 잡았으면 이제 계산만 하면 되는 거라 그 니은에서 G-1이 0보다 크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마이너스 3분의 2 K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는 거라서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딱 니은에서 물어봤던 발문이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니은은 참이고요. 디귿 G-1이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G-1은 마이너스 3분의 2 K 플러스 1이고요. 정리하면 K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다. 그 말은 K가 2분의 5보다 작다는 거고요. 이때 G0이 마이너스 1보다 작냐를 물어봤는데 G0은 마이너스 여기 위에 보면 알겠지만 3분의 K 마이너스 6분의 1이죠. 근데 K가 마이너스 5분의 2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3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5죠. 2분의 5 마이너스 6분의 1 이라서 이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1이 돼요. 따라서 G0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라는 게 참이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사실 이거 실제로 그 동치죠 이거. 그러니까 이 명제랑 이 명제가 아예 필요충분 조건이라서 디귿에서 영명제를 줬어도 그 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귿은 맞습니다. 답은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으니까 5번 기억, 니은, 디귿이 되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5번 해볼게요. 15번 뭐 항상 15번에 나오는 유형이죠. 투열의 기납특성인데 자, 일단 가 조건을 보면은 A 4K니까 그 4의 배수 번제일 때만 A가 이제 정의가 돼요. 그래서 A의 4는 K가 1이니까 R이고요. A의 8은 뭐 R 제곱, 뭐 A의 12는 뭐 R 세제곱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나 조건은 그 관계식을 물어봤죠. 관계식은 이제 절대값 AN 즉 AN을 가지고 이제 다음 항 AN 플러스 1을 만드는 건데 그 이전 항의 절대값이 5보다 작으면 3을 더하고 절대값이 5보다 크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는 식으로 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일단 선생님이 제일 먼저 했던 생각은 이제 A1부터 시작을 하려고 했을 것 같은데 A1은 그냥 음수라는 말밖에 없어요. 이 말은 절대값이 5보다 큰지 작은지는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A1부터 출발을 하기엔 좀 힘들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값 가장 처음에 알고 있는 값은 A4죠. 그래서 A4는 R인데 이 조건이 상당히 중요한 조건이에요. 절대값 R이 0부터 1 사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R의 절대값은 1보다 작아요. 그래서 A4부터 시작을 하면 좀 쉽게 구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따라서 A4부터 이제 A1까지
역추적을 먼저 할 건지 아니면 A4부터 A8까지 추적을 먼저 할 건지는 이제 선택인데 A8까지를 구해보면 R 값을 바로 알 수가 있어가지고 역추적이 좀 편하다? 뭐 이런 장점이 있죠. 뭐 역추적 먼저 상관없어요. 쌤은 이제 그 오른쪽으로 가는 거를 먼저 해볼게요. 자, 이제 관계식을 보면서 이걸 보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R이죠. 자, R에 적으면서 할게요. R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요. 그 말은 절대값이 5가 작으니까 다음 항은 3이 더해지겠네요. 자, 다음 항은 R 플러스 3인데 좀 칸을 좀 늘릴게요. R 플러스 3은 마이너스 2부터 아니요 3을 더하니까 2부터 4 사이죠. 아무튼 아직도 절대값이 5보다 작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더하겠네요. R 플러스 6. 자, 이제 R 플러스 6까지 갔으면 자, 이제 R 플러스 6은 드디어 5보다 크고 7보다 작죠? 그래서 이제 절대값이 5보다 커졌어요. 절대값이 5보다 크면은 마이너스 2분의 1배를 하기로 했었죠. 따라서 이때는 마이너스 2분의 R 마 3분의 1 마 3부 마 3. 자, 역시나 마이너스 2분의 1 R 마 3은 절대값이 5보다 작겠죠.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이거는 마이너스 2분의 7보다는 크고요. 이제 뭐 마이너스 2분의 5보다는 작아서 아무튼 절대값이 5보다는 작아요. 그래서 다시 3을 더하겠네요. 3을 더하면 마이너스 2분의 R이 되고요. 이 친구가 아까 A8 R의 제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가지고 R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R이 0이면 안 돼요. R은 0보다 크다고 했어요. 절대값 R이 0보다 크다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구할 수 있는 거는 R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었다. 이렇게. 자, R 값을 구하면 이제 역추적을 할 수 있겠죠? 다시 역추적 해볼게요. 자, A4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죠.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A3, 뭐 A2, A1 이렇게 역추적 할 수 있는데 역추적 하는 것도 그 점화식을 다시 세우면 좋아요. 역추적이란 사실 여기서 AN이랑 AN 플러스 1의 자리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어를 바꾸는 거죠. AN은 뭐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니까 자, 여기서 다 적어볼게요. AN 플러스 1이 AN 플러스 3이니까 반대로 AN은 AN 플러스 1에서 3을 뺀 거겠죠? 첫 번째는 AN 플러스 1에서 3을 뺀다. 자, 절대값 AN이 5보다 작다는 거는 AN은 마이너스 5랑 5 사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3을 더하는 AN 값은 마이너스 2부터 8까지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새롭게 AN 플러스 1의 범위로 표현을 해줘야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AN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분의 1 AN이라는 거는 AN으로 표현을 해보면 마이너스 2 AN 플러스 1이겠죠? 근데 AN이 절대값이 5보다 크니까 AN 플러스 1은 이제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1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값이 2분의 5보다 크다. 이렇게. 뭐 부등호 안 바뀌어요. 절대값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절대값 AN이 2분의 5 이상이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왜 이게 부등호방이 안 바뀌냐면 이걸 풀면은 AN이 마이너스 5 이하이거나 5 이상인데요.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 AN이라고 해도 이게 2분의 5 이상이거나 아니면 이게 마이너스 2분의 5 이하거나 라서 어차피 큰 작작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서 뭐 절대값 AN 플러스 1이 2분의 5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진 않는 거예요. 알겠죠?
이때는 마이너스 2am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아무튼 이 역추적 이제 관계식을 얻었죠. 이렇게. 여기다 대입해서 풀면 돼요. 이제. 자, 해봅시다. A4가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 어디 들어가는지를 보면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1은 여기 위에 들어가, 위에. 위에 대입을 해보면 3을 빼랬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7. 자, 다시. 마이너스 2분의 7은 어디 들어갈까요? 마이너스 2분의 7은 여기 아래에 들어가죠? 절대값이 2분의 5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마이너스 2를 곱해주자. 그래서 7. 자, 또 다시 7은 어디에 들어갈까요? 7은 여기에도 들어가고 여기에도 들어가요. 그 둘 다 들어갈 수도 있어요. 원래 역추적 2개씩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위에 들어가면 3을 빼랬으니까 4고요. 아래에 들어가면 마이너스 2를 곱하랬으니까 마 14예요. 이제 A1을 물어봤으니까 뭐 실제로 둘 다 되진 않고요. 여기 맨 위에서 A1이 음수라고 했으니까 마 14가 되고 이제 4는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좀 이제 정리를 해보면 여기 라인도 이제 R 값을 구했으니까 사실 다 값이 정해져요. 마이너스 2분의 1 A6은 3을 더했으니까 2분의 5 또 3을 더하면 2분의 11 이게 아니죠? A4가 시작이죠.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3을 더하면 2분의 5 여기는 2분의 11 마이너스 2분의 1 하면 마이너스 4분의 11 3을 더하면 4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규칙을 찾았죠. 그래서 A1은 일단 마 14고요. 두 번째 스텝 그 절대값이 5보다 큰 100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를 찾으래요. 그러니까 이제 절대값이 5보다 큰 거를 뭐 다 세라 그런 얘기인데 일단 해볼까요? 절대값이 5보다 큰 거는 하나, 둘 이거는 안 되고요. 두 번째 주기에서도 절대값 5보다 큰 거는 이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배를 하기 전께 절대값이 5보다 큰 거니까 뭐 그런 걸 찾으면 돼요. 여기 뭐 한 번 더 해보면 이제 계속 알 수 있죠. 쌤은 뭐 실제로 세 번째까지는 해봤는데 세 번째까지 해보면 이제 느낌이 와요. 세 번째가 이제 A9, A10, A11, A10인데 4분의 1에다가 3을 더하면 4분의 13 또 더하면 4분의 25 이제 절대값이 5보다 커졌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을 해야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배를 하면 마이너스 8분의 25 또 3을 더하면 마이너스 8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속 두 번째 수만 그 절대값 5보다 크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죠. 이거는 뭐 귀납조 추론이고요. 그래서 한 주기당 한 개씩인데 특별하게 그 첫 장일 때만 하나가 더 나와요. 첫 장일 때도 A1이 음수라고 줘가지고 절대값이 5보다 커져 버렸죠. 그래서 100가지니까 주기가 4인 게 총 25개 나오는데 거기다가 첫째 양 하나를 더 더해서 26개가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26개에다가 A1이 마 14 더하면 12가 돼요. 이렇게 12. 혹시 계속 가도 항상 한 주기당 두 번째 수가 절대값이 5보다 크다는 거를 이제 엄밀하게 증명하려면 이제 일반화 시켜서 해야죠. 아무튼 답은 구했고 뭐 일반화 시켜서도 한번 해볼게요. 자, K번째 주기를 봅시다. K번째 주기는 A4K로 시작하는 걸 거고요. A4K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죠? A4K 플러스 A4K라는 거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K제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마이너스 2분의 1의 K제곱이라는 거는 당연히 절대값이 1보다 작겠죠. 1이랑 마이너스 1 사이에요. K가 뭐 짝수든지 홀수든지 간에. 그래서
절대값이 오버가 작으니까 3을 더하겠죠. 이렇게. 자, 역시나 마이너스 2분의 1의 k제곱이 1보다 작으니까 거기다가 3을 더해도 역시나 2랑 4 사이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역시나 아직도 절대값이 5보다 작죠. 그래서 한 번 더 더합니다. 한 번 더. 자, 이제 빠르게 할게요. 6보다 커지면 이제 그때는 절대값이 5보다 커져요. 그래서 다시 마이너스 2분의 1배를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k 플러스 1제곱 마 3이고요. 이 4k 플러스 4를 구할 때는 역시나 절대값이 5보다 작으니까 다시 3을 더해서 마이너스 2분의 1에 k 플러스 1제곱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한 주기에서 보면 알겠지만 딱 이때만 이제 절대값이 5보다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계속 한 주기당 한 개씩만 나온다는 걸 확인했어요. 자, 이렇게. 자, 넘어가겠습니다. 20번. 자, 20번은 이제 중적분과 넓이 단원이죠. 이제 3차 함수랑 절대값 함수를 비교하면 되는데 이제 방법이 뭐 두 가지가 있죠. 뭐 절대값 넘기고 는 k로만 해서 표현할 수도 있고, 쌤은 사실 뭐 절대값 4x 플러스 k는 그렇게 뭐 그리 어려운 함수라고는 생각 안 해서 혹시나 이게 뭐 2차 함수나 이런 거면 모를까 이 정도는 뭐 그냥 바로 그려서 하는 것도 되게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fx랑 gx를 따로따로 그리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fx를 정리해보면 f'x는 3x 제곱 플러스 2x 마일이고요. 인수분해가 됩니다. 3x 마일 x 플러스 1로 되죠. 그래서 fx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뭐 바로 그릴게요. 자, 이렇게 나오고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는 3분의 1이죠. 따라서 이제 y축도 그려야 돼요. 절대값 함수 그리려면 y축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y축. 절대값 4x 플러스 k라는 그래프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잖아요.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만나는 점의 개수가 2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요런 이제 그래프를 이제 위아래로 움직여 보면서 이제 개수가 언제 2개가 나올지를 찾는 거죠. 이렇게 아래에 있다가 점점 올라가면서 딱 처음으로 접할 때가 2개가 나오겠죠? 처음으로 접할 때가. 그래서 처음으로 접할 때. 물론 이제 엄청 위로 올라가면 뭐 이렇게 이제 2개가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 문제 그 조건에서 k가 음수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가 0,0이에요. 따라서 이 파란색 y는 gx는 이 그 0,0을 넘어갈 수는 없어요. 위에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아래에 있으면서 점의 개수가 2개이려면 여기 오른쪽에서 접하는 것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접점을 구하자. 뭐 접점 구하는 거는 계산으로 해야죠. 여기를 첫 번째, 여기를 뭐 a라고 합시다. 그러면 일단 기울기가 a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f 프라임 아니 x가 a일 때 기울기가 4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절대값 4x니까. 그래서 f 프라임 a가 4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정리해 보면 이게 4니까 넘겨서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따라서 a가 양수겠죠. 오른쪽이니까 a는 1이라는 걸 얻었어요. 첫 번째 이거. 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두 번째는 여기 접점도 구해야죠. 여기는 뭐 b라고 합시다. b. 자, 이제 왼쪽에서 구해볼게요. b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k랑 fx의 교점이죠.
그래서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4b 플러스 k가 이제 b 세제곱 플러스 b제곱 마b인데 그 k값도 구해야죠. 지금 접하는 거니까. x가 1일 때 접한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점은 1, fx 대입하면 1이고요. 그 말은 1,1이 gx, 즉 마이너스 y는 4x 플러스 k를 지난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대입을 해주면 k는 마 3이 나온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k는 마이너스 3이고요. 이걸 만족하는 그 b값을 구해주면 이렇게 나오죠. 3차 방정식 풀어야겠네요. 조리집법을 쓰면 마이너스 1이 들어간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따라서 그는 마일 하나밖에 안 나와요. 실근은. 여기는 마이너스 1. 이게 똑같아요. 사실 좀 그림 이상한데 원래 좀 더 가팔라야 돼요. 이렇게. 여기만 그냥 가파르게 그릴게요.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만난다. b는 마이너스 1. 자, 이제 둘러싸인 부분 넓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둘러싸인 부분 넓이는 여기죠, 여기. 자, 뭐 알겠지만 이제 함수 파란색 함수가 달라지니까 y축을 경계로 왼쪽이랑 오른쪽을 따로따로 봐야겠죠. 정리해 봅시다. 둘러싸인 부분 넓이 s는 인테그랄. 자, 이거 보고 할게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fx에서 마이너스 4x 플러스 3 플러스 k, 즉 마3을 빼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는 fx에서 마이너스 4x 마3을 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 fx 다 하니까 뭐 하나하나 따로따로 구할 수도 있는데 특히 적분은 최대한 간단하게 바꾸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여기 fx는 똑같죠. 아까 14번 계산처럼. 이거는 그냥 바로 마 1부터 1까지 fx로 묶어버릴 수 있고요. 여기 플러스 3, 플러스 3까지 같이 가져갑시다. 이렇게. 그러고 이제 나머지 마 1부터 0까지 4x랑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 마 4x는 이제 따로 보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마 1부터 1까지 fx는 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 x 플러스 3이고요. 이거는 바로 계산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되죠. 자, 역시나 이것도 마 1부터 1까지 구간이니까 홀수차항은 다 날리고 짝수차항만 2배로 계산을 좀 쉽게 할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마 4 정리하면 3분의 1 플러스 3 마 4고요. 그러면 3분의 10, 3분의 20에다가 4를 빼는 거라 3분의 8이 되죠. 따라서 S는 3분의 8이고요. 30S를 물어봤기 때문에 80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21번. 자, 21번은 지수함수 그래프 문제죠. 역시나 뭐 수식으로 가도 되고 그러니까 기하적 해석으로만 가도 되는데 이 문제는 좀 기하적 해석이 많이 편해서 기하로만 해볼게요. 뭐 수식으로 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죠. A랑 B, M을 연립을 다 해가지고 그 미지수가 3개니까 조건을 3개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자, 일단 지금 보다시피 Y는 EX 그래프가 있고요. 이런 조건이 중요해요. A, B가 4PB랑 같대요. 그 말은 여기를 3K라고 하면은 여기는 K라는 거죠. 전체가 4K니까. 그러면 두 번째, 여기 CQ가 AB, 이거 아까 4K랬죠? 이거는 12K거든요. 그래서 CQ는 12K다. 그러니까 이게 1대 3대 12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닮은 비를 쓰면은, 자, 첫 번째는, 자, 이렇게 수능해봐야 내릴게요.
지금 이제 발문에 나와 있지만 그 오른쪽이 기울기가 m이고 왼쪽이 기울기는 마이너스 m이에요. 따라서 이게 x는 a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부호만 다르니까. 따라서 여기는 이등변 삼각형이고요. 그러면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도 같을 거예요. 자, 지금 좀 크게 보겠습니다. 여기 길이가 a죠. 그냥 P의 좌표가 이제 a, 2의 a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a고 k대의 3k니까 여기의 길이는 3a겠죠? 3a. 자, 그럼 다시 3k일 때는 3a니까 12일 때는 이렇게도 수뇌발 내려주면 12일 때 여기는 1대 4잖아요? 여기는 12a가 되겠죠. 역시나 여기 큰 삼각형도 이등변이라서 여기 길이도 12a예요. 자, 역시나 여기 삼각형도 이등변이니까 여기도 3a죠. 그러면 여기는 6a이고요. 3a, 3a, 6a니까 중요한 건 여기 길인데 여기 길이가 중요한 건데 여기 길이가 3a, 6a 해서 총 9a예요. 9a가 바로 여기가 b고 여기가 a였으니까 b-a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첫 번째 조건은 b는 10a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조건은 이제 이 PQ가 실제로 그 지수함수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BJ 제곱이란 것도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Y좌표도 써줘야 되는 거라. 자, 이게 지금 3대 12, 즉 1대 4였죠? 그럼 여기 길이도 1대 4일 거예요. 여기가. 그렇죠? 따라서 2a에다가 4배를 해주면 그게 2b라는 거니까 두 번째 식은 a의 2의 a 플러스 2가 2의 b제곱이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따라서 a 플러스 2가 b가 됩니다. 뭐 끝났죠? 연립해주면 a 플러스 2가 10a. a는 9분의 2고요. b는 a 10배니까 9분의 20이죠. 따라서 90에다가 a 플러스 b는 9분의 2 플러스 9분의 20. 90 곱하기 9분의 22인가요? 220이겠죠? 핵심은 그 m값을 안 구하고도 a랑 b만 구할 수가 있어요.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22번. 22번이야 뭐 맨날 역시 비슷한 문제죠. 미분 그래프 개형추론 문제인데 22번 치고는 좀 싱겁기도 하고 이제 뭐 잘 안 보이는 친구들은 뭐 아예 안 보였을 것 같고 일단 최고점 기수가 1이고요. 극대값 즉 3,8에서 극점이 되겠죠? 되게 나름 개형을 좀 그리기 쉽게 준 것 같아요. 3,8 이렇게 거의 개형이 하나로 고정되고 이제 새로운 gx를 정의를 하는데 뭐 좀 익숙한 발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거는 마이너스 fx 플러스 2ft인데 이거는 y는 fx를 어디에 대해서? 2배에서 fx를 뺀 거니까 y는 ft에 대해서 이거 지금 상수함수죠? ft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킨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몇 개 좀 트라이를 해봐서 이제 개형을 찾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 여기가 t라고 하면 이게 t예요. 그럼 t보다 오른쪽은 그대로지만 t보다 왼쪽은 이 y는 ft 지금 이거겠죠? 이렇게 이 y는 ft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시켜요. 대칭이동을 시키면 뭐 여기 아래 검은색 함수를 이렇게 모조리 접어 올려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든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부분까지가 이제 y는 gx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당연히 t가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gx의 모양도 달라지겠죠. 자, gx의 실근의 개수를 ht라고 했는데 ht가 그 개수잖아요. 그 개수가 불연속이 되는 값이 두 개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t를 움직여 보면서 언제 개수가 달라지는지를 생각을 해봐야죠. 그래서 이제 몇 가지를 좀 해봐야 되는데, 자, 일단 항상 경계 위주로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쌤이 제일 먼저 해본 거는 이 fx가 x축이랑 접하는 거였어요. 제일 먼저 해본 거는 그거였어요. 첫 번째, 이렇게 생긴 fx가, 자, 이제 여기가 지금 3,8이죠? 따라서 여기서 접할 수 없고 이제 아래에서 접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나오겠죠? x축. 자, 이제 t를 움직여 보면서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자, 아까처럼 해볼게요. t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자, ft보다 큰 쪽은 그대로고 y는 ft에 대해서 접어 올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렇게. 사실 우리는 지금 실근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니까 실근이 없어요. 따라서 t가 좀 많이 내려와야겠죠. t가 언제까지? t가 여기 x축이랑 만날 때까지는 와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대해서 접어 올리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 지금 보면은 이 위의 모양이랑 이때 그 gx랑 이때가 그 아예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t가 이 정도가 되면 이렇게 y는 ft에 대해 대칭 이동시키면 이런 식으로 복잡한 모양이 나오잖아요. 따라서 여기 극대값이 y는 ft에 대해서 접어져 내려가게 될 텐데 이 값이 x축보다 아래에 있냐 위에 있냐가 중요한 거죠. 다시 말하면 경계 항상 딱 접할 때 이렇게 딱 접할 때 경계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 ft가 4일 때겠죠? ft가 4일 때를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핵심 포인트가 f4일 때랑 두 번째는 아까 말했던 당연히 t가 그 fx는 0의 실근이면 교점의 개수가 달라질 테니까 그때랑 두 개를 보는 거죠. 정리하면 첫 번째는 ft가 4일 때랑 두 번째는 ft가 0일 때 두 가지를 핵심으로 보고 이제 판단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알겠죠? 자, 이제 다시 한번 해볼게요. 경계를 대충 알았으니까 경계만 보고 이제 할 수 있잖아요. 자, 첫 번째, ft가 4면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에서 ft가 4인 점은 3개가 돼요. 그리고 ft가 0인 점은 하나가 되죠. 이렇게. 따라서 이 각각에 대해서 다 개수가 다 바뀔 거예요. 왜냐면 접하는 게 안 접하고 접하는 게 두 점에서 만나고 이렇게 개수가 바뀌다 보니까 이 모든 점에서는 개수가 다 달라져요. 근데 이제 발문에서 봤듯이 그 불연속인 A 값이 딱 두 개만 나온다고 했거든요. 두 개만 나오려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개형을 찾을 수가 있어요. 3차 함수니까 항상 x축이랑 적어도 하나에서 만나요. 따라서 y는 4라는 직선이랑 또 하나에서 만나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y는 4, 여기가 y는 0, x축. 혹시 여기 두 개인데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접하는 데서는 그 개수가 바뀌지 않죠. 이런 거 직접 해봐야 되는데 접할 때 이제 접어 올리면 이런 식으로 되죠. 근데 이제 t가 달라지면 t가 이제 이렇게 조금 더 위로 올라간다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칭 이동을 시키겠죠. 따라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알 수 있고요. 아, 이때는 달라지네요. 이때는 이제 그 근이 없던 게 이제 근이 하나가 생기니까 이때는 불연속이 되는데 이때
이렇게 왼쪽에 있는 경우는 t가 여기일 때랑 여기일 때는 지금 달라요. t가 여기면 gx가 오른쪽은 그대로고 왼쪽은 접어서 올리니까 오른쪽은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있는 거에서는 그 실근의 개수가 달라지지 않다 보니까 왼쪽에서만 접어서 올라가는데 이러면 실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점 왼쪽 오른쪽에서는 계속 실근이 연계라서 불연속이 되지 않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여기 점에서는 역시나 불연속, 실근에서는 무조건 불연속. 그래서 이렇게 생겨야만 딱 그 개수가 불연속인 a 값이 두 개가 나오는 거 알 수가 있고, 뭐 함수 바로 세팅할 수 있겠죠. 자, 여기가 3,8이고요 여기가 4니까 아까 그 쇼츠 할 때 썼던 극대값 극소값 차이 공식 한번 써볼까요? 자, 극대값 마이너스 극소값은 2분의 1, 최고참 계속 1이었어요. 그리고 여기를 뭐 알파라고 한다면 극대값은 3에서 극소값은 알파에서 나오니까 극값을 가지는 x값의 차이의 세제곱이었죠? 이게 얼마다? 이게 4다. 그러면 알파마 3의 세제곱이 8이니까 알파는 5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알파가 5면 알파가 5고 여기가 3이니까 3차함수 비율관계에 의해서 2대 1이죠. 따라서 여기는 2일 거다. 이해되죠? 그래서 fx는 5에서 접하고 2에서 1차근 가지고요. x마 5의 제곱 x 마이너스 2 y는 4랑 만나는 거니까 플러스 4 해줄 수 있겠죠? 따라서 F8은 9 곱하기 6 플러스 4라서 58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공통 4점 해설 강의 모두 마쳤고요. 선택 과목에서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